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벽 아침 이른 공기가 살짝 쌀쌀했던 오늘 아침.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 북쪽 방향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구름 하나 없는 아주 맑은 하늘이더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다는 건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침을 가장 먼저 느끼는 몸의 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남성의 아랫배 그리고 그 아래입니다. 의사인 저에게도 민감하니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건강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발기는 단순한 성적 흥분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거울입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아침 발기는 남성에게 있어 생체시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침이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분 혹시 매일 아침 허리 대신 어깨만 축 늘어진 채 눈을 뜨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마치 자동차의 배터리가 약해졌을 때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몸 역시 피가 말라붙기 시작하면 그 신호는 가장 말단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젊음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 병이 들어서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댓글에는 지금 계신 위치와 시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밤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들으며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저와 함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이 이야기는 제약회사와 일부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원짜리 약과 시술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의사 인생 20년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한수진, 나이는 42입니다. 대학병원에서부터 개인 병원에 이르기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분들은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건강의 지혜, 특히 값비싼 약이나 수술 없이 우리 몸 본연의 힘을 되찾는 그 방법을 더 늦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제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구보다 성공하셨고 늘 당당하고 호탕하셨던 제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말이 없어지시고 어깨가 축 처진 채 방에서 나오는 일이 드물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의 상실감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삶의 의욕이라는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조용히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 같다. 그 한마디에 담긴 절망의 무게는 아들인 제 가슴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활력이란 단순한 성적인 기능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한 인간의 존엄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꺼져가는 난로에 잠시 기름을 붓는 듯한 일시적인 약물 치료가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 자체를 다시 쌓아 올려 스스로 불을 지피게 만드는 근본적인 치료법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와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 끝에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병원 약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마늘과 참기름,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말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의 설계라 불리는 마늘과 참기름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정력에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죠. 꽉 막힌 도로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해주는 경찰처럼 알리신은 좁아지고 경직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피가 원활하게 돌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남성의 발기는 결국 혈관에 피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채워지느냐에 달려있으니 이 알리신이야말로 천연 발기부전 치료제의 핵심 기술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유능한 기술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산에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생마늘을 먹으면 알리신 성분이 위를 지나는 동안 대부분 파괴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장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값비싼 기술자를 고용해놓고 정작 일해야 할 현장에는 보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적의 조력자, 참기름이 등장합니다. 참기름은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참기름은 알리신이라는 귀한 기술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는 견고한 수송팀이자 혈관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거대한 재료 창고입니다. 참기름의 풍부한 리그난과 토코페롤 성분은 기름의 막을 형성하여 알리신을 위산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덕분에 알리신은 파괴되지 않고 무사히 장까지 도달해 혈관 확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기름에 가득한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며 불포화지 방사는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관 자체를 젊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즉, 마늘이 혈관을 확장하는 기술자라면 참기름은 그 기술자를 보호하고 수송할 뿐만 아니라 혈관과 호르몬의 원재료까지 공급하는 수송팀 겸 재료창고인 셈입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협력입니까? 얼마 전 65세의 박진우 님이라는 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고 화려하게 은퇴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푹 꺼진 눈, 말할 기운조차 없는 듯한 목소리로 원장님, 그냥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세상만사가 귀찮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혹시라도 스킨십을 해올까 봐 밤마다 일부러 뒤척이며 잠든 척을 한다는 그의 고백에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미 좋다는 영양제는 다 먹어봤고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먹을 때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이제 내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약은 부엌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늘과 참기름을 드셔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진우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먼 곳까지 왔는데 고작 마늘이랑 참기름이라니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참기름이 그 알리신을 어떻게 지켜주고 또 어떤 원료들을 공급해주는지 마치 어린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마늘 깨우기입니다. 마늘은 그냥 먹는 것보다 칼로 곱게 다지거나 찧어서 공기 중에 10분 정도 두었을 때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알리신 성분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의식과도 같죠. 이 과정을 거친 마늘을 즉시 참기름으로 코팅해 주어야 그 힘이 고스란히 보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 대신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는 셈치고 딱 한 달만 해보겠다며 처방을 받아갔습니다. 이처럼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늘이 좋다고 해서 미리 한가득 다져놓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놓고 그대로 굶겨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활성화된 알리신은 매우 불안정해서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금방 산화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반드시 드시기 직전 10분 전에 다져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생마늘이 부담스럽다고 열을 가해 익혀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알리신은 열에 약해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별도의 섭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대신 집에 있는 다른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 같은 것을 써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올리브유도 좋은 기름이지만 알리신을 보호하고 남성 호르몬의 원료를 공급하는 리그난, 아연 등의 구성은 참기름이 월등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완벽한 팀플레이에 다른 선수를 끼워 넣으면 그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의 부엌을 약국으로 만들 구체적인 활력 처방 실천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습관과 몸 상태가 다르기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직접 섭취법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30분 뒤에
그 자리에서 곱게 다진 생마늘 반 스푼을 냉압착 생참기름 한 스푼에 잘 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약처럼 삼키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속이 조금 아리거나 마늘 향이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하거나 생마늘의 자극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부드러운 섭취법입니다. 밥을 하실 때 깨끗하게 씻은 통마늘 서너 쪽을 쌀 위에 올려 함께 찌는 겁니다. 그럼 마늘이 부드럽게 익으면서 자극은 줄어들고 영양분은 보존됩니다. 다 된 밥에서 이 마늘을 꺼내 뜨거울 때 숟가락으로 으깬 후 여기에 냉압착 생참기름 한 스푼과 좋은 양조간장 반 스푼을 넣어 밥에 비벼 드시는 겁니다. 맛도 좋을 뿐더러 위장에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실용적인 섭취법입니다. 바로 활력 쌈장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다진 마늘 5스푼, 전통 된장 3스푼, 냉압착 생참기름 3스푼, 그리고 국산 벌꿀 1스푼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것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매 식사 때마다 반 스푼씩 꺼내 쌈 채소와 함께 드시거나 따뜻한 밥에 얹어 드시면 됩니다. 매번 마늘을 다지는 번거로움 없이 아주 간편하게 매일의 활력을 챙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59세의 택시기사 최철민님은 만성피로와 전립선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좁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 보니 혈액순환이 될 리가 없었고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야간요는 그의 삶의 질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다음날 운전은 몽롱한 상태로 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솟구쳐 승객과 다투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병원에 꼬박꼬박 오거나 약을 제때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활력 쌈장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에서 미리 만들어두고 점심시간에 기사식당에서 밥 먹을 때 딱 반 스푼씩만 쌈 채소에 얹어 드셔보시라고요. 그는 고작 쌈장 하나가 뭘 바꾸겠습니까? 하면서도 워낙 간편한 방법이니 속는 셈치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야간유였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통잠을 자는 날이 늘었다고 합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나니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이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마치 머리에 낀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몸에 활력이 도니 신기하게도 짜증이 줄고 승객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여유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제게 활력 쌈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보약이라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한 사람의 일상과 삶 전체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슴 벅찬 사례였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을 적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접 섭취법의 경우 효과가 가장 강력한 만큼 위장에 주는 자극도 가장 큽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의욕만 앞서 이 방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속쓰림이나 복통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활력 쌈장 역시 된장이 기본 재료이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도를 고려해 저염 된장을 사용하시거나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꿀을 빼고 만드셔야 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 좋은 처방이 독이 아닌 약이 되게 하는 3가지 황금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부디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생마늘은 강력한 자극성을 지니고 있어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신 후에 혹은 최소한 우유 한 잔이나 빵 한 조각이라도 드신 상태에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둘째, 과유불급. 하루 섭취량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생마늘 다진 것을 기준으로 하루에 반 스푼에서 한 스푼이 최대치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의욕에 넘쳐 과량을 복용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 균형을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냉압착 생참기름을 사용하십시오. 마트에 가면 진한 갈색 빛깔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참기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높은 온도에서 깨를 볶고 압착하는 과정에서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 의심 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열에 약한 유익한 성분들은 대부분 파괴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맑고 투명한 황금빛을 띠는 냉압착 또는 저온 압착 방식의 생참기름입니다. 고소한 향은 덜하지만 깨의 신선한 영양과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물입니다.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자 절반임을 잊지 마십시오. 앞서 잠시 언급했던 68세 김상현님의 이야기는 이 황금률이 왜 중요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은퇴 후의 무력감을 빨리 떨쳐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알려준 직접 섭취법을 자기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하루 한 번 식후에 먹으라는 제 말을 무시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그것도 마늘을 듬뿍 1스푼씩 먹었던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그는 배를 부여잡고 응급실에 실려갈 뻔했습니다. 위가 불타는 듯한 속쓰림과 멈추지 않는 설사로 밤새 고생한 그는 다음날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습니다. 저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으로 배우신 겁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후 그는 제 지침대로 하루 한 번, 식후 다진 마늘 반 스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소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농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 부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열전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이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 약효를 증강시켜 예상치 못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2주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마늘과 참기름의 조합은 단순히 하룻밤의 기쁨을 위한 정력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막힌 혈관을 뚫어 전신에 피를 돌게 하고 무너진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잡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몸의 엔진을 재가동시키는 전신 회복 프로젝트의 거대한 서막입니다. 꺼져가는 난로에 잠시 기름을 부어 불꽃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궁이 자체를 튼튼하게 수리하고 좋은 장작을 넣어주어 스스로 오랫동안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 영상을 누구에게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건강은 고장난 것을 고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나를 사랑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내 몸을 미워하고 탓하면서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면 그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 마늘 한 쪽과 참기름 1스푼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 나 자신을 위한 용기를 내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관계의 사랑을 회복하는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피가 돌고 기운이 돌고 마침내 마음이 돌아 서로의 손을 다시 잡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웃게 만드는 삶의 기적 말입니다.